네, 휴가 중인 현직 대통령에 반해 전직 대통령들은 힘겨운 여름나기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조윤선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유리한 국면이 찾아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서명운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영상들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인권이 있는 나라니까 이러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해야 됩니다. 알죠? 박근혜 대통령이 구하세요. 어지럽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는 국민들 가만있을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하라!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네, 전직 대통령들 둘러싼 법정 부분만 짚어보기에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 변호사, 지금 1,000만 명을 목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렇게 서명 운동을 벌이는 심리는 어떤 걸까요? 저게 법정에서 통할까요? 저런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전혀 안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국민들이 재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면서 혹시라도 그 증거를 취사 선택할 때 조금 편견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자꾸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무죄가 이제 나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좀 솔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상당히 의도되고 전략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사실 저희 사무실이 지금 바로 저기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그 바로 옆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오전에 갔다 왔고 오후에도 계속 갔다 왔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매번 저분들이 가셔가지고. 어쩐지 말씀하시는 게 좀 부정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탄원을 위해서 저렇게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는데 자칫하다가 괘씸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군요.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저 서명을 받기 위한 문건을 입수했다면서요? 어떤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 문건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 줄부터 이제 지난 3년간 촛불 세력에 의해서 기획된 탄핵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주 4회라는 살인적인 마라톤 재판을 감행했지만 박 대통령의 죄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이제 북한에 있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원비어 씨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를 죽음으로 몰았고 잔인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만행과 조금이라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문건, 이 뒷장을 보면요, 이렇게 20명씩, 20명씩 지금 이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문의 연락처가 보이는데요. 이게 전화를 직접 해봤는데 여기가 바로 조원진 의원실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문건 중에서 4년간 탄핵이 기획됐다,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도 노영희 변호사 말대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런 서명운동과 함께 집회가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좀 전에 강병규 기자 지적대로 조원진 의원이 이걸 주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조원진 의원을 포함한 대한애국당 창립 member들이 모여서 오늘 집회를 열었던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말을 했던 것이 이제 바로 조원진 의원인데 오늘 지금 화면에 보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렇게 여성 대통령의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성명서를 조원진 의원이 직접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저 화면인데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60대 여성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드시 석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서울중앙지법부터 강남역을 한 바퀴 돌아서 오는 3.5km 정도 되는 행진 루트를 돌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조원진 의원이 내놓은 카피 문구를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어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저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주축이 돼서 지금 창당 과정에 있는 대한애국당 자체의 목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명 운동과 동시에 함께 이런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런 문구의 광고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고 곧 석방이 돼야 한다라는 집회를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의원 만나봤을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를 상당히 가고 싶어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집중하면서 정치인들과 따로 면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까지 만나진 못했지만 무죄 석방이 되면 곧 다시 만날 거다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카피인 것 같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점이 무죄고 어떤 점을 요구하고 있는지 최근 집회에서 한 발언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증거가 차고 넘치다던 검찰은 뚜렷한 증거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도로 보수 우파, 우리 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썩어빠진 종북 좌파들이 이것을 역사에 놓고 가겠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할 때까지는 문재인 씨 대통령이 인정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강병규 기자, 저 조원진 의원 마지막 이야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 회복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인정 못한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뒤집어서 설명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금 명예회복의 전제가 일단은 대한애국당을 포함해서 조원진 의원이 주장하는 게 일단은 탄핵 무효 그리고 무죄 석방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핵이 무효가 되는 걸 또 뒤집는다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은 좀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앞으로 인정하지도 않겠고 더 나아가서 뭐 전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까지는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주장, 4년간 기획된 탄핵이었다. 그리고 대선 불복하는 발언들까지 과연 이게 재판부의 탄원 사유로 받아들여질지는 정말 의문이 가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어찌됐건 간에 최근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만큼은 무죄다라는 판결을 받고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 재판부의 재판 판결문을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역시 무죄 취지로 밝힌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태까지 해명 설명 자료에만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판결문에 보면은 그 6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설시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재판부의 피고인도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예, 피고인도 아닌데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최서원 씨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취지를 설명한 부분은 136쪽과 137쪽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그 햇님과 달님이라는 동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아마 동화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고 하는 국정 기조를 가지고 당선이 되었고 또 보수 집결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인정이 된다. 그리고 또 뭐 도서를 지원한다든가 문예지를 지원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국정 기조를 논한 것이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만들고 실행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을 사실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조금 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굳이 여기에다가 전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해가면서 이렇게 판결문에 판시를 한 것은 다른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국정농단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인정해 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도대로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국정 기조로 좌파는 좌파는 배제하고 우파는 지원하는 그런 국정 기조를 유지했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그 지시를 구체적인 지시도 안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알아서 한 거는 유죄다라는 판결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국정 기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기춘 전 실장이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좌파나 이렇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 자체는 잘못된 거고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단절시켜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식의 판결을 한 거죠. 이게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공범 관계가 네. 암묵적, 묵시적인 지시나 합의도 공범으로 좀 많이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행위의 기능적 지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각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네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하나의 공동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이제 유죄다라는 기존 입장인데요. 이번 판결에서 제가 약간 헷갈렸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추상적인 지시만 했고 구체적인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의 특수성을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신의 국정 기조를 뭐 실행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A는 어떻게 하시고 B는 어떻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난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이제 그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런 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것하고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그 기능적 행위집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공모공동정범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제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 재판부의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무죄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좀 전에 노영희 변호사 지적대로 법조계에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편승한 걸까요? 특검도 오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했죠? 네, 항소했습니다. 어제 뭐 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이제 블랙리스트 재판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특검 측에서는 재판부가 그 근거들을 너무나 오인을 해서 너무나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7년, 6년, 김기춘 전 실장 7년, 조윤선 전 장관 6년 구형을 했었는데 사실상 뭐 김기춘 전 실장도 3년을 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고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항소를 한 거고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1심 선고 바로 다음날 바로 항소를 했고 조윤선 전 장관은 그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항소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사람 사이의 균열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누군지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스스로의 생각에.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모셔지고 모시는 사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측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병 기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재판에 이제 오늘은 삼성 미래전략실에 있는 직원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일단 삼성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뇌물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보통 이제 증인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피고인 측에 주어지는 그런 기회인데 신문 기회인데요. 이 신문 순서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측이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인데 왜 증인 반대 신문을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하냐라고 되물었고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삼성 관계자에 대해서 우리 쪽과 더 관련됐다, 혐의가 더 관련됐다라고 이제 먼저 신문하는 이유를 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핵심만 짧게 질문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항상 질문을 엄청 장황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영하 변호사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발언 예의 없는 발언이다라고 맞선 겁니다. 이렇게 좀 신문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뇌물 혐의에 관해서 뭐 어떤 증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뭐 둘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 다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반대되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 보이는 반대되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노영희 변호사하고 여쭤볼게요. 저렇게 반대 신문 먼저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재판에서는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증인 신문 할 때 반대 신문이든 뭐든지 간에 그렇게까지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시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 다 나온 본 말이 다음에 하면 더 나중에 편하잖아요. 이제 모순점들을 지적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이번 재판에서 저런 식으로 싸우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재판의 방식이 사실은 되게 장황하고 네. 그다음에 논점을 흐리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다음에 신문하는 쪽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인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 우리한테 너무 예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참 재미있는 형국이 또 법정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점점 더 고민이 깊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혁신이 이 문제 갖고도 난항을 거듭했었는데 드디어 내일 선언문을 공개한다면서요. 네.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언급됩니까? 네, 내일 혁신 선언문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초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뿐만 아니라 뭐 친박과 비박의 계파 갈등이란 부분도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종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은 빠지고 대통령 탄핵 정도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박과 비박, 계파 갈등 문제도 구체적으로 담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를 좀 혁신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적 쇄신 문제 그리고 당적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바로 인적 쇄신부터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뺀다라는 데 동의가 된 것 같고요. 친박, 비박, 계파 갈등 문제는 뭔가 과거를 성찰하는 부분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혁신이 가져가는 가치, 큰 틀을 논의하는데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뺐다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 석자를 뺀 이유,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이 시각 역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을까요? 류 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 당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건 시체의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무슨 타반 주사를 맞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예컨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엄청 했습니다. 야당과 또 여당의 일부에서. 자, 시체 칼질할 수는 없다는 저 의견, 홍준표 대표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